지난 영상에서 기본적인 개요하고 청약 일정, 청약 자격에 대한 공통사항과 세부 요건을 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각 파트별로 청약 1순위 요건들과 세부 사항을 더 볼 건데 오늘 내용은 좀 복잡해요. 공고문을 보면 이 부분이 한 17페이지에 걸쳐서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워낙 세분화되어 있는 데다가 중간중간 예외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그나마 이해가 쉬울지 고민을 좀 했는데 우선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표는 이번 장기전세주택을 유형별로 좀 구분해 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보셔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만들어 본 건데 크게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으로 나누고 있고요. 일반 공급은 다시 일반인을 위한 일반 공급과 주거 약자를 위한 일반 공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큰 틀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거 약자를 위한 일반 공급은 지금 보시는 6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공통점을 보면 신체적인 약자라는 느낌이 있죠. 65세 이상 고령자는 당연한 거고 장애인복지법 2조 2항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다 포함하고 있긴 한데 어쨌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공통점만을 보면 뭔가 신체상, 기능상의 영구적인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주거 약자로 보는 거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6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만 주거 약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신체적인 약자뿐만 아니라 좀 배려가 필요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여기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유형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우선 공급 물량은 모든 지역, 모든 평수의 모든 종류의 우선 공급이 골고루 다 있는 게 아니라 저소득근로 신혼부부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고덕광일과 마곡 9단지, 위례 13블럭에만 있습니다. 여기는 SH에서 신규로 짓고 있는 단지들이에요. 물량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모든 종류의 우선 공급이 골고루 있는데 그것도 노부모 부양자, 3자녀 이상, 저소득근로 신혼부부 이 3가지 유형 빼고 나머지는 모두 제일 작은 평수예요. 말씀드린 3개 유형 말고 나머지는 다 59제곱미터만 있어요. 이제 각 유형별로 1순위 요건을 살펴볼 차례인데 일반 공급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반인과 주거약자 모두 똑같은 룰을 적용받는데 신청하는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냐 85제곱미터 초과냐 여기에 따라서만 약간 달라요. 이번 장기전세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종합저축은 다 아실 거고 청약저축은 옛날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던 옛날 통장 있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입기간 2년에 납입횟수 24회가 넘은 사람은 1순위, 가입기간 6개월에 납입횟수 6회가 넘은 사람은 2순위, 나머지는 다 3순위 이렇게 됩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공덕 SK 리더스뷰 한 군데만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여기에만 전용 86제곱미터 9개 물량이 있어요. 이건 종합저축이나 옛날 청약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입기간 2년에 기준 예치금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1순위고 나머지는 다 2순위입니다. 아까와는 약간 다르죠? 다음 우선 공급을 보겠습니다. 38차에서 나오는 2316개 물량 중에서 절반가량인 1155개 물량이 이 우선 공급에 배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새로 짓고 있는 고덕간일, 마곡 9단지, 위례 13블럭에 몰려있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제일 작은 59제곱미터예요. 이 우선 공급도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청약 자격 공통사항과 면적별 자격 기준에는 기본적으로 해당이 돼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미성년자는 원래 안 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청약할 수 있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떻고 몇인 가구일 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얼마 이하여야 되고 기억나시죠? 이걸 기본적으로 충족한 사람 중에서 영상 처음에 봤던 사회적 또는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공급이든 우선 공급이든 순위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동순위 사람들은 어떻게 우열을 가리느냐? 지금 보시는 것이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에서의 가점표예요.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적혀있는 9가지 항목에 각각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합계를 내고 이 배점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만 19세 이후에 서울에 오래 거주한 사람일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부양가족이나 미성년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했다면 추가 가점 2점을 줍니다. 자, 유의하실 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순이라고 해서 바로 이 가점표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의 유형이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내의 가정에 먼저 배정한 다음에 거기서도 동순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가점표를 적용하는 아주 일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이 기본적인 가점표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가점표나 별도의 절차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유형이 몇 가지 있어요. 주거약자를 위한 일반 공급, 신혼부부 우선 공급,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우선 공급. 이런 유형에서는 이 기본 가점표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유형의 전용 가점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우선 공급 같은 경우에도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약간 달라요. 그 몇 가지 다른 유형의 입주자 선정 방식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표가 주거약자용 주택 가점 기준표예요. 주거약자용 주택은 청약통장상의 순위에 동순위가 있을 때 6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내인 가정을 먼저 우선하고, 거기에서도 동순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가점표를 사용합니다. 60제곱미터 이상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상관없이 바로 이 가점표를 적용해서 우열을 가려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만 19세 이후에 서울에 오래 거주한 사람일수록, 사회 취약계층일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유리하고, 과거에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했던 이력이 있으면 감점이 있는데 상당한 점수가 감점되기 때문에 과거에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했던 이력이 있다면 사실상 입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이 유형들을 보겠습니다. 이 유형도 가점 기준이 다른데 이건 1순위 요건도 달라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나 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이 1순위고 나머지는 다 2순위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을 테니까 2순위가 될 텐데 태아도 자녀로 인정해 주니까 혹시 속도를 약간 빨리 가신 분 계시면 참고하시고요. 동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세대에 먼저 배정하는데 여기서도 가려지지 않으면 몇 개의 항목으로 점수를 매겨서 가점이 높은 가구를 우선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만 19세 이후에 서울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적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도 판가름이 안 나면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정에 주고 거기서도 동점자가 나오면 에라 모르겠다 뽑기로 갑니다. 장애인 우선 공급도 다른 유형들과는 기준이 좀 달라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정에 우선 배정하는데 여기서 순위가 겹치면 장애 정도가 심한 순, 배점이 높은 순,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여기도 마지막은 추첨이에요. 38차 장기전세주택 내용 중에서 오늘 내용이 제일 어렵고 복잡해요. 되도록 쉽게 정리한다고 한 건데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예외도 많다 보니까 정리해도 어렵네요. 그래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공고문을 보시는 것과 안 보시고 공고문을 보시는 것은 차이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의점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해드리고 이번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